네, Welcome to Join Us Again. 이거 글로벌 양적 완화 정책이 지금 국가별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12일 전에 한 6월 7일경 Again QE라는 영상에서 글로벌 양적 완화가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랠리 다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양적 완화 조건 더욱 진전되고요. 또 구체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우 지수는 어제 사상 최고치 500포인트 밑에까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왜 다시 QE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요. 경제권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기에 우선 미국부터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10년 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상 최저금리에 천문학적 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장기간 경제가 팽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사상 최고, 임금 상승률 좋죠? 소비도 탄탄하고 생산도 활발하고 지금 더 나아가서 중공과 사상 최대 규모 관세 전쟁 1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됩니다. 그런데 연준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특히 작년에는 4번이나 금리를 인상한 배경은 인플레 선제 대응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인플레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작년의 금리 인상은 실수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 연율 2%인데 그 코어 소비자 물가지수 1.5 내지 1.6%선 그 다음에 장내 인플레이션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 1.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T빌 등 단기 채권이 기준금리에 크게 연동되어서 많이 올라버리고요. 장기물은 기대 인플레이션 반영하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게 되어갖고 급기야 3M 10이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상태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역전이 되니까 한 1년 후에는 리세션 온다 이렇게 또 말들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기준금리 2.25에서 2.5% 이렇게 되고 있고요. 3월물 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2.22%, 10년물 국채 수익률 2.06%입니다. 미국 채금리는요, 유로 주요 국가나 일본이나 한국보다 높았어요. 결국 달러 강세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본다면 기준금리 한 0.75에서 1%까지 내려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대략 한 1.5%포인트 내려도 이상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금리 인하하라는 이런 압박 상당히 심한데 트럼프는요 크게 있던 그 성공한 사업가 출신답게 자신의 분명한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그래서 각종 규제 개혁하고요 제조업 중심으로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개조하겠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이 목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팍 낮추었고요 기름값 낮추고 돈값인 금리도 낮추고 경제 활성화 위해서 돈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즉 QE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공, EU, 일본 등의 주요 교육국들이 환율을 조작해서 즉 달러에 대해 저평가시켜서 미국이 손해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로나 위안의 환율 저평가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패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최근에는 인플레 없다 이런 강력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금리 즉각 대폭 인하 그 다음에 QE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그 패드는 QT, Quantitative Tightening 즉 돈을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펜스나 머누친이나 커들러나 로스나 이런 그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다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로 저평가에 대해서는 동맹이라는 이유가 중공보다 더 나쁘다 그러고 있고 금리 자꾸 올리는 파웰에 대해서는 저것들이 미쳤다 이러기도 하고요. 중공보다 미국 경제에 더 해를 끼치는 게 패드다 이러고 있습니다. 패드가 헛질 안 했으면 다우가 최소 5,000포인트 이상 10,000포인트 정도 더 올라 있을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미안 저평가에 대해서도요. 중공의 시진핑은 지 마음대로 다 한다. 저 사람이 사실상 인민은행장이다 이러고 있어요. 중공의 인민은행장은 이강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시진핑이가 시키는 대로 금리 내리라면 내리고 지준율 내리라면 내리고 돈 풀라 그러면 다 하는데 도대체 패드는 지 말 안 듣는다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는 겁니다.
예? 자기가 중공과 힘겹게 싸우지만 그래도 이기고 있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 패드가 좀만 도와줘서 금리 좀 내려주면은 무역전쟁 100% 이기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압박이죠. 금리 크다라는 압박입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보면 말이죠. 세계 최저 수준으로 법인세도 낮춰줬고 에너지 비용도 지금 엄청 낮잖아요. 거기 기름값 얼마나 쌉니까? 규제도 혁파했고요. 사업하기 참 좋은데 이 상태에서 금리만 팍 낮춰주면 세계의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 막 투자하러 몰려올 것 같은데 저 패드 저 머저리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금리를 자꾸 쳐올려서 미국 금리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달러 강세 만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같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확 내리면 달러도 약세되고 경제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게 트럼프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 슬로우다운 가능성에 대비해서 금리 내린다 이런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경제는 슬로우다운 걱정할 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1분기 3.1% 눈부시게 성장했고요. 2분기 지금 살짝 줄어서 2.1%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크들로는 비록 미중 무역전쟁 합의 없이 계속 싸워도 하반기 3% 이상 성장을 공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 슬로우다운 염려되는 곳은요, 한국하고 중공입니다. 한국은 1분기 이미 0.4% 역성장했고요.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리세션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에도 크게 회복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제가 별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공은 무역 전쟁의 여파죠. 계속 지금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중공. 아직은 마이너스 되는 건 별로 없는데 과거의 성장세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가. 근데 어쨌든 아직은 조금이지만 성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공이. 그 다음에 중공은 특히 이제 화웨이를 비롯해서 이런 대표 기업들 하나씩 개별적으로 저격을 해서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슬로우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공을 대체하는 인도, 동남아 지역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고요. 화웨이 죽으면은 화웨이를 대신하는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슬로우다운 우려는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투자 안 하고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건 한국 경제이고요. 글로벌 경제도 쪼그라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패드 파웰 의장도 경기 슬로우다운 위험에 대비해서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한 정책 대응 적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끼워 맞춘 거죠. IMF 등 IMF나 아니면 주요 인베스트먼트 뱅크, IB 등을 중심으로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이런 걸 원인이 돼서 경기 하방 위험 경고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주장은요. 중공이 슬로우다운 되면 세계 전체가 같이 슬로우다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공 쪼그라드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슬로우다운은 동의가 안 됩니다. 여기서 트럼프 압박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해치는지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 독립성이라는 것도요, 중앙은행이 그 임무를 제대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만약 정말로 파웰이 멍청하거나 또라이 같아갖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경기에 망치고 있다면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독립성이라는 것이 고립된 어떤 성역은 아니잖아요. 트럼프든 누구든 의견을 내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파웰을 파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면권이 있는지 이건 논쟁도 되긴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임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파면할 권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트럼프는 지금까지 자기 의견으로 비판만 하지 실제로 파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Let's see what he does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의견을 활발하게 밝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트윗에 밝혀주니까 우리로서는 고마울 뿐이죠. 하여튼 오늘 밤부터 6월 FOMC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월이 달라지는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CNBC, 그러니까 페드의 금리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나온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준비하는 중에 그러니까 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 폰으로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페드 금리 내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슬로우 다운이라는 게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인플레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요. 채권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트럼프 압박 때문에 내린다 이런 의견은 아주 적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한 것 같아요. 미국 사회가. 예. 트럼프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페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것 때문에 페드가 금리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가. 네. 금리 내릴 시기에 대해서는요. 6월 컷 확률 14%나 됩니다. 네. 7월, 9월이 높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패드 와치 툴이라는 곳에서는요. 7월 컷 확률이 80%고요. 9월 달에 두 번째 컷 확률 70%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금년 내에 한 3번 정도 컷 할 거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유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의 금리 컷은 미국과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기준금리 거의 0%대 아닙니까? 미국보다는 충분히 낮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도 돈 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플레가 1.2%대로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경기 후퇴라기보다는 경기 회복이 더디다. 이것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2의 드라기 총재가 드디어 인플레가 목표치 이하라면은 금리 컷 또는 채권 매입 확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채권 매입 확대한다는 게 지금도 돈 풀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풀겠다는 뜻이죠. 유로도 22도 인플레 목표치가 2%인데 실제 지금 1.2%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즉 QE 한다는 직접 신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유로화 급락하고요, 달러화 상승하고요, 달러 같이. 그 다음에 유럽 주가 급등을 시작한 거죠, 어저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드라기의 금리 컷 발표는 미국과 어떤 통화 전쟁 요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요, 미국이 금리 인하해버리면은 달러 약세, 유로 강세 돼버리죠. 이것은 현재 유로 경제에 아주 해롭습니다. 유로 경제는 지금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고요. 미국처럼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뜨뜻미지근 그럭저럭 순항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독일은 좀 힘들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에 편성해서 유럽도 인하하겠다는 것. 그래야지 최소한 이 환율은 지금 이 상대적인 가치가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인플레 위험이 사라졌으니 그 이전이라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이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서 경제를 더 부양시키겠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라기가 오전에 이런 금리 컷, 그러니까 완화 정책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대서양 건너에 있던 트럼프가 바로 반격을 해버렸습니다. 트윗으로. 예? 내용은 유로화 위안 환율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부럽잖아요. 우리 지금 나라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유로 환율 이렇게 통화 약세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로건 다른 원화 말고 다른 통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도 지금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트럼프는 당장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는 거 아닙니까? 22가 완화 정책 사용하면은 유로화가 약세가 되어서 유럽이 미국을 쉽게 이기게 된다. 이렇게 지금 트윗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드라기 발언을. 또 이것은 패드에 대한 압박도 되는 거죠. 봐라, 20에는 완화하는데 패드 등신들은 뭐 하냐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드라기는 또 오후에 또 반격을 합니다. 또 참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유로 환율을 건드리지 않는다. 방어막 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환율 전쟁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중공을 보면요, 중공은 그 무역 전쟁 타격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찌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찌그러든다는 것은 과거의 성장률보다도 현격히 성장률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비상 상황이죠. 예. 이런 그 무역 전쟁이 없더라도 중공 경제 그 부채 문제 때문에 내부의 모순이 지금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은 결국 금융 완화 정책이죠. 그래서 조만간 금리 인하와 지준율 추가 인하 이런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지금 금리 인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미 경기 침체 상태입니다. 한국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금리 인하하는 면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 금리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낮은 상태죠.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조금이라도 낫겠지만은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이런 구조적 문제점. 지나치게 지금 경제가 사회주의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점 해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후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금융 완화 그 상태는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금융 완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당한가? 저는 금융 완화가 정당하다. 이 근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에 경제가 엄청 팽창해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졌으면 화폐 공급량도 늘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QT가 아니라 QE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점도 이 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설비 계속 혁신되고 있고요. 생산성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 안정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인플레 없이 경제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공급을 늘려줘야지 이 팽창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금융 완화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채권시장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도 좀 진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은 새로운 추세 상승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주가 평가 모형 여기 보면 우리 분모에 있는 할인율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전체를 레벨업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 새로운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저거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공이 좀 쪼그라드는 만큼 대체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은 기업들이 활동 여하에 따라서 극복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장기전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또 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 완화를 시키면은 중공 대체 시장에 투자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G, 자율차, AI 이런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3대 지수 새로운 전고점 행진, 고점 갱신 행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금융 완화 주제에 앞으로도 어떤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